주말 숙제 영상 풀이를 한번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유형이 좀 많은데요. 각 대표 문제들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꼭 여러분 천천히 이 모든 문제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걸로 좀 해봅시다. 27번 가로의 길이가 4a, 세로의 길이가 3a래요. 여기서 핑크색 네모의 영역 넓이를 다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우상단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처음에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하단에 있는 이 네모요. 이 네모를 제가 옮길 겁니다. 여기 지금 가로, 세로 따로 구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전체 길이 4a랑 공백 길이 1이 있어. 4a에서 1을 빼고 나서도 여기 길이 이 파란색 길이를 세모라고 했을 때 세모를 또 빼줘야 되는데 이 세모를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우상단에 있는 조그마한 네모를 우리가 위치를 한번 이동해 봅시다. 얼만큼? 1만큼. 여기 공백 길이 1만큼. 그러면 이 네모가 슉 옮겨가면서 이렇게 딱 붙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 지금 남는 공백이 바로 1이야. 그리고 또 좌하단에 있는 이 초록색 네모를요 똑같은 방법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위로 이렇게. 밑에 있는 공백은 얼만큼? 1만큼. 왜? 여기 1이거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던 것도 우하단에 있던 네모도 똑같이 우리가 가로와 세로로 다시 왼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옮겨서 위치를 좀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왔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핑크색 네모가 쪼개져 있던 핑크색 네모의 영역은요 이렇게 큰 하나의 직사각형이 됐어. 이 큰 직사각형에서의 가로의 길이는 어때요? 전체 길이 4a에서 가로의 길이입니다. 4a에서 1만큼 뺀 길이가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어때? 3a에서 또 밑에 있는 공백 공간 1만큼 뺀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넓이는,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4a-1 곱하기 3a-1로 귀결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앞뒤 1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즉 12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까지 우리는 식을 완벽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각각 P, Q, R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531번 이런 문제. 자, 위에 있는 유형 박스를 한번 볼게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 이거는요 사실 치환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다른 문자로 꼭 치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치환을 하면 식이 좀 더 단순해지거든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봅시다. 이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지금 공통 부분이 어떻게 보이죠? 문자는 다 똑같은데요. 문자는 다 똑같은데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다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멀리서 본다면 양수라는 x랑 양수라는 2y, 음수라는 3을 지금 더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두 번째 식에서는요 양수 x와 음수 2y와 음수 3을 지금 각각 다 더한 거라고요. 어때요? 여기서 공통 부분 양수 x가 같이 보이고요. 음수 3이 같이 또 보여. 따라서 우리는 x-3이라는 이 식을 대문자 a와 같이 다른 문자로 치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a로 치환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요 우리가 다시 이쁘게 정리를 했을 때 a 플러스 2y라는 식으로, 두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2y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어땠어? 합차 공식으로 계속 봤던
봤던 형태란 말이에요. 문자는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네. 따라서 합차공식. 합차공식은 어떻게 한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빼준다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환했던 내용을 다시 넣는 거야. a가 아까 뭐였죠? x 마이너스 3이요. 거기에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4y 제곱 그대로 전개해 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거 알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둘 다 곱해서 2배 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시다. 유형 12번. 식이, 이거 다 지금 식이거든요. 4개로 이루어진 식이 다 식의 곱셈 형태가 있대요. 이러한 식을 어떻게 하는지, 얘를 다 하나하나 전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차 식이 지금 4개가 보입니다. 36번처럼요. 이거 여러분들 원래 정석대로라면, 기본기대로라면, 직관적이라면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거기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뒤에 거 먼저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x 마이너스 8이라는 식으로 전개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x 마이너스 3까지. 그럼 이것도 하나하나 또 다 전개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식 정리할 거 하고 동료한끼리 정리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식이 너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더 큰 고차항의 식에서는 또 x의 개수가 어떠한 다른 개수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식이 어려워져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적당한 한 끼리 2개를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서 공통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치환을 한다는 거지. 다시 여기다가 적으면 적당한 1차식끼리 묶기, 그리고 치환 후 전개하고 나서 다시 치환하는 걸 대입하는 거. 이렇게 좀 푸는 방법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당한 1차식끼리 묶는 거, 어떻게 묶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핑크색끼리 한번 묶어볼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돼. 뒤에 있는 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요. 자, 공통부분 x제곱에 대한 2차항은 똑같은데 뒤에 1차항과 상수는 모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버리고 우리가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거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를 묶어볼게요. 앞에 있는 거 2개 먼저. 자, 1번, 3번 항을 먼저 묶어보면 1번, 3번 식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묶는 거거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자, 어떻게 됐습니까? 1차식과 2차식, 아니 1차항과 2차항 둘 다 공통 부분이 생겼어. 우린 얘를 대문자 a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고요. 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2로 우리는 식을 다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얘 전개해 볼까? 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a에다가 대문자 a에다가 저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4까지. 자, 얘 전개하면 좀 어렵다. x 제곱이라는 애를 제곱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 곱하고 2배죠. 2 곱하기 x 세제곱 뒤에 거의 제곱. 이게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전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 마이너스 14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까지. 자, 이거 이제 동류항끼리 전개만 하면 되거든요. 동류항이 딱 이거밖에 없네. 자, 전개 한번 알아서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538번만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방금 제가 풀었던 그 전에 대표 문제 있죠?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이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계속 전개를 스스로 해보면서 느껴야 돼. 어쨌든 얘를 우리가 적당한 것끼리 묶었다고 칩시다.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리고 또 다른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해서 우리는 식이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치환을 분명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할 때 대문자 A와 같은 걸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정석이지만 또 다른 방법, 이 주어진 다른 식을 이용을 한다는 거야. 자,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인데 x제곱 플러스 5x는 그럼 양수 3과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x와 같다라는 이렇게 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여러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 공통 부분이 생겼을 때 그 공통 부분을 1번 혹은 2번과 연관되게끔 해서 우리는 분명히 치환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539번 7.1 곱하기 6.9. 자, 지금부터는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곱셈 공식이 1차식 x, y, a, b 등등의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곱셈 공식을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수의 계산을 곱셈 공식을 통해서 풀어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7.1과 6.9 이 둘은 서로 다른 한 자리 소수 를 가지는 수죠. 그런데 얘 사실 7.1은요 7.0 더하기 0.1과 같고요. 6.9는 어때? 7.0 마이너스 0.1과 같아. 이거 어떤 얘들아? A, B, A, B 앞에 항 뒤에 항, 앞에 항 뒤에 항 둘 다 문자가 똑같죠? 숫자가 똑같죠? 그런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네. 합과 차로서 합차. 그래서 결국 얘는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가운데 빼기. 자, 우리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리한가라고 하니까 5개 중에서 합차 공식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이거 543번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했었죠. 여러분 꼭 기억 안 나시면 고민해서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44번. 자,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은요, 수의 계산, 다시 말해서 활용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하고 가래요. 자, 이거 한번 가볼 건데 사실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해라 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루트 3이라는 애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처럼 그냥 보자 이거야. 괄호를 씌워서 얘를 별처럼 혹은 대문자 뭐 소문자 A처럼 혹은 뭐 X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곱셈 공식의 큰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봐라 라는 거거든.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루트 3, 자, 앞에 거 똑같네요. 그리고 뒤에 거만 달라. 뒤에 건 문자도 다르고 부호도 다르네. 우리 이거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거랑 똑같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였단 말이야. 이 곱셈 공식 어떻게 했는데 x제곱 플러스 상수. 자, 뒤에는 상수, 중간에는 1차 항, 맨 앞에는 2차 항이죠. 1차 항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뒤에 있는 숫자를 둘이 더해라. 맨 뒤에 있는 상수는 뒤에 있는 A, B 숫자를 곱해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곱셈 공식이 이거였다고. 그럼 우리는 루트 3이라는 수를, 루트 2라는 수를 하나의 문자처럼 보고 그냥 A랑 B 자리에 각각 넣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곱셈 공식이거든. 여기서의 x는 루트 3이겠네. 루트 3이 지금 현재 x와 같고요. 공식에서 a는 뭔데요? 4 루트 2요. b는 마이너스 5 루트 2요. 자, 그럼 우리 이 공식에다 넣기만 합시다. x제곱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자, a와 b의 합이 x의 1차 항의 계수거든요. a와 b의 합이래. a가 뭔데? 4 루트 2, b는요 마이너스 5 루트 2. 자, 그렇게 되고 뒤에는 두 수의 곱, a, b의 곱이니까 두 수의 곱 4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5 루트 2. 자, 이거 우리가 전개를 한다면 a 플러스 b 루트 6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건데, 여기서의 a와 여기서의 b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머릿속에 꼭 떠올라야만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전개만 해도 돼. 우리는 무조건 전개하는 거 가장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이 전개하는 과정을 한 줄이라도 줄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곱셈 공식인 거고요. 곱셈 공식을 잘 하려면 전개를 여러 번 해서 우리가 손에 익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x와 a, b 각각 어떠한 수인지를 우리가 꼭 연결을 지어서 곱셈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이 방법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이 많이 꼬이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 548번 4루트 3 플러스 7 에 대한 2022제곱 4루트 3 마이너스 7에 대한 2022제곱이야. 자, 우리 일단은 다른 문제를 한번 제가 볼 건데요. a제곱 b제곱이라는 게 있어. 얘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a, b에 대한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쓸 수 있다? 4 루트 3 더하기 7 그리고 4 루트 3 마이너스 7에 대해서 전체에다가 2022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어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과 아주 맞아떨어졌네요. 합차 공식부터 그럼 풀어봅시다. 합차 공식 가운데 어떻게 되죠? 합차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답이니까 직접 풀어보면 4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2022제곱까지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식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 지금 550번이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사실 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게 좋은데요. 분모의 유리화, 일단은 지금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유리화 일단 처음에 배운 게 뭐였어요? 루트 2분의 3과 같이 분모의 무리수가 있을 땐 분모 분자에 각각 어떤 수를 곱하는 거였죠?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똑같이 곱하는 거였어. 그러면 분모에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해준다. 이게 유리수의 핵심 방법이었죠.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3 루트 2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였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때? 그냥 루트 6, 뭐 마이너스 루트 6, 뭐 루트 2 이런 것처럼 무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수와 무리수가 각각 더하기 혹은 빼기로 이루어진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항식. 분모가 다항식인데 그 다항식 안엔 무리수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통분, 2번 분모의 유리화. 사실 이 두 개는 비슷한 형태로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긴 한데요.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지금과 같은 문제는 각각 앞에 있는 항과 두 번째 있는 뒤에 있는 항의 분모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보니까 통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통분이란 뭐죠? a분의 뭐 1,
빼기 b분의 1이라는 분수의 식이 있대요. 얘는 각각 ab분의 b 마이너스 ab분의 a로서 우리가 분모를 통분하자 이거지. 통분하게 되면 같은 공통분모 ab를 가지고 b 마이너스 a를 분자만 이렇게 빼주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 이게 바로 통분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분모의 유리화인데요. 분모의 유리화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3 플러스 2 루트 2 같은 게 있어. 아니 좀 더 어렵게 마이너스로 해주자. 아니 그냥 플러스로 갑시다. 이러한 분수가 있대. 얘를요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하려면 뒤에다가 똑같은 식을 곱해줄 건데 합차처럼 곱해주는 겁니다. 3 마이너스 2 루트 2와 같이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무리수가 유리수끼리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분명히 우리 전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다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숫자는 똑같고요. 부호만 달라. 그래서 합차라고. 합차는 어떻게 한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은 9. 뒤에 거 제곱은 루트 8인데 루트 8을 제곱하면 8이 나오겠어요. 9 마이너스 8이 합차 공식의 결론이죠. 그러면 9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분모의 유리화에서 무리수와 유리수가 더해진 다항식의 꼴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무리수의 부호를 바꿔주는 걸 새롭게 분모 분자에다 곱해줘라.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특히나 무리수와 유리수의 혼합 형태인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말이죠.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랄까? 위에 걸 해봅시다. 예, 우리 분모가 지금 보면은 무리수와 무리수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도 마찬가지로 무리수, 유리수로 이루어진 다항식과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방식을 취하면 돼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 분의 루트 10 플러스 루트 6이 있어. 분모의 유리화 할 때는 분자는 우리가 중요하게 안 바라봐도 돼요. 얘는 일단 넘어가. 분모에만 우리가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 됩니다. 곱하기 어떠한 분수를 또 해줄 건데, 자, 분모를 합차 공식이 되게끔 이용하자는 거였어. 그러면 루트 10 플러스 루트 6을 곱해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볼게. 분모 먼저 봅시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까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10, 뒤에 거 제곱 6, 그리고 빼. 분자는 어때? 분자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전개를 해주면 될 건데, 얘는 똑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완전 제곱꼴이네요. 따라서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그리고 가운데는 뭐죠? 둘이 곱해주고 2배. 루트 60에다가 2배니까 2 루트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4. 분자는 16 더하기 2 루트 60이에요. 근데 루트 60은요, 우리가 2 루트 15와 같잖아. 따라서 2 루트 15에다가 앞에 있는 2까지 곱해주면 4 루트 15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네. 4 루트 15. 즉 얘는 4 더하기 루트 15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분모가 다항식일 때의 분모의 유리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각각 해볼게요. 앞에 것도 합차 공식을 통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고, 뒤에 있는 식도 합차 공식을 통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자, 일단 555번까지만,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운행을 나가야 돼서요. 영상 추가로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